그나저나 지금 민주당에서 금투세 예. 폐지로 이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거 뭐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표로서는 장기간의 고민 끝에 주식시장이 너무 가라앉았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세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이제 두 달 네. 앞으로 다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시행이 일단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그 과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뭐 늦었지만 그런 어떤 지긋지긋한 이슈를 털어냈다는 측면에서 잘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어차피 시행이 안 될 바에야 네. 뭐 2년 유예나 3년 유예 같은 걸로 해서 또 이제 저쪽 측에 정쟁의 빌미를 주는 것보다는 하면 하고 안 하면 폐지 측면에서 일단은 정치적으로는 늦었지만 뭐 다행히 결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원론적으로 뭐 소득 있는 곳에 이런 얘기 지금 할 때가 아니고요. 그렇지. 왜냐하면 저는 이런 측면을 봤어요. 경제가 정말로 쑥대밭이거든요. 안 좋은 얘기 뭐 끝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그 모든 경제적 실정, 팔레스타인보다도 못한 우리나라 주가 수익률 최고입니다. 이제 최악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실패의 범인이 누구냐? 이 정부입니다. 이 정부에게 손가락질이 가야 되는데 금투세라는 방패막 때문에 우리가 이 범인을 가리키는 이 데에서 약간 방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안개를 걷어내고 이제 냉정하게 보자. 이 경제 실정 이제 금투세 빼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네. 진짜 경제 실정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다행이라고 보고요. 네. 이제 금투세 폐지가 남긴 숙제가 저는 이제 크다고 보는데 민주당 측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잘 얘기했다고 봅니다. 뭐냐? 이제는 상법 개정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제 이걸 묶었거든요. 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냐면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폐지론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동의해요. 뭐냐? 한국 시장이 후진적이다. 제도가 잘못됐다. 엉망이다. 그런데 그런 건 알지만 거기다가 대고 금투세를 더 얹어놓으니 세력이 약한데 한 대 더 맞은 꼴 아니냐. 그러니까 금투세 일단 빼자. 이런 논리였거든요. 자, 그분들의 논리의 전제 사실이 뭐였냐면 한국 시장의 후진적 행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건 동의를 했어요. 또 반면에 금투세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한국 시장의 어떤 개혁적인 조치를 하는 것과 금투세는 별 관계가 없다. 왜 꼭 금투세 먼저 해야 되느냐? 동시에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네. 핵심은 금투세에 관한 얘기는 지금 없어졌지만 금투세 폐지론자든 존치론자든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교집합이 뭐냐? 한국 시장의 후진성에 네. 대해서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는 다 동의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금투세 폐지가 되네. 이제 남은 건 뭐냐? 양쪽 세력 모두가 다 이참에 동의했었던 교집합. 한국 시장에 선진합니다. 그게 뭐냐? 이게 상법 382조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에요. 근데 지금 보수지들이 금투세 폐지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노래를 부르는 게 뭔지 아세요? 금투세 폐지, 뭐 이재명 뭐 늦었지만 실기했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더니 또 다음 그렇죠. 자기들의 어떤 민원을 또 넣고 있어요 지금. 평가절하하고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안 그래도 시장 어려운데 주주간에 서로 간에 다툼을 일으키거나 경영에 부담을 수 있는 상법 개정안 집어넣어라. 지금 이제 보수들의 민주당 공격이에요. 근데 잘 보시죠. 이거는 방금 금투세 논쟁에서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1,500만 원 투자자들이 다 동의했던 부분이 한국 시장을 개혁하자. 그 개혁의 핵심 과제로 382조, 상법 382조 이사의 충실 의무 개정을 다 지목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될 것 같으니까 보수지가 그거 하지 마라고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중이에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문하는 거냐.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더하기 상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걸어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식시장을 살리는 경제를 아는 당이다. 당신네들이 그렇게 주식시장 걱정했잖아 한동훈. 근데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진짜 우리 시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편. 시장의 이 부패 세력들, 적폐 세력이 누군지를 이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폐지 더하기 상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어서 편하게 밀어야 된다. 상법 개정하면 어떤 점에서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기업이 겁니다. 선진화됩니까? 예.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한 조항만 설명을 드리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건 우리가 당연한 생각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은 헌법에 써 있기 때문이에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 재민 이런 게 다 법에 써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법에 이 나라의 주인은 왕이다 써 있으면
이번 군주제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는 공화정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네. 주인은 국민에게 써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은 넘어온다면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굴까요? 주주의 주주입니다, 아닙니까? 주주. 예, 예. 주주예요. 주주가 예. 주인이에요. 예. 그러면 주식회사의 임원, 이사, 대표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일해야 됩니까? 주주를 위해서.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는 회사를 위해 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주가 아니라 주주가 아니라. 주주가 아니에요. 회사예요. 회사가 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이재용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해. 합병하는 게 우리한테도 유리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주주들이 평가에 절하를 맞았고 손해를 받고 외국계 펀드들이 지금 뭐 소송을 해가지고 선물학적으로 물어준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대주주가 이게 회사 이익이야라고 하면은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고 네. 주주를 위해서 되어 있지 않아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그 차이입니다. 회사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위에 일하는 것의 차이는? 그러니까 이사가 너가 일을 될 때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면 법인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회사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LG전자, SK라는 하나의 법인이 있는 거고 그 어떤 결정 때문에 회사가 조금 이득을 본다 하더라도 주주가 손해볼 수 있거든요. 아,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이제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배치될 거죠. 가능성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를 예. 들어서 제가 삼성물산 주주인데 내가 가치를 7배를 하락해가지고 그래서 합병 그러면 제일모직하고 내 주식을 왜 평가 절하해서 합병해야 돼? 이건 안 돼. 제가 받고 합병할 거야.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재용이가 해. 시너지가 나잖아. 이런 식으로 명분을 이사가 그 명분을 따르고 많은 주주들에게는 평가 절하를 한다는 그 거예요. 법인을 지배하는 게 말하자면은 바로 그겁니다. 오너. 회사라고 되어 있지만 회사의 의사는 대주주의 그렇죠. 예, 예. 이사회의 의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주주만을 위해 일하면 늘 이사들은 대표이사들이 면책이 돼요. 소수주도 나 무슨 상관이야? 얘기하죠. 우리 소수주들이 내 주주 가치를 네가 훼손했어. 배임이야. 너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은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당신 말을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판례도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주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확고한 대법. 이사 입장에서는 회사만을 위해 일하도록 되어 있고 주주의 이익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냥 그저 협력자 관계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되어 있어요. 네. 그것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때 확립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들의 사장들이 쉽게 말하면 이재용이나 정용진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지 주식을 사고 있는 위해서 일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법이. 네.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산으로 가는 거고 늘 우리는 뒤통수 맞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경영을 바꾸고 투명화하고 제대로 주주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제1의 단추입니다. 그 소액 주주 운동 예전에 누구였죠? 그 김상조 교수 이런 분들이 주도했던 소액 주주 운동의 네. 정신이 이런 방향으로 네. 상법 개정 운동으로 예. 또 이렇게 발전적 승화가 됐군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법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 김상조는 바뀌었지만 법이 이렇게 돼서 일하라 얘기 되어 있는데 예. 회사와 주주를 위한다는 글자만 넣자. 이게 핵심입니다. 예. 이 5글자를 국힘, 재벌 대기업들이 또 보수적인 경제지들이 이제 쌍집행위를 들고 반대할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거를 이참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참에 금토세 폐지와 묶어서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금토세 폐지가 남긴 숙제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진짜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투자에 성공 있는 안개가 이겁니다. 범인이 네. 이겁니다. 지목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 독자님들도 민주당이 하고 있는 동력이 유실되지 않고 이대로 쭉 나아가서 진짜 우리 시장이 좀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역시 그 이재명 대표의 관심은 예, 소수의 독점 자본가가 아니라 네. 수국민의 그렇습니다. 개미들의 네.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안 그래도 뚜껑 열리고 있는데 더 뚜껑 열리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살짝 가져와 봤습니다. 그 해외 순방이니 뭐니 이런 거 나갈 때마다 김건희가 얼마나 많은 진짜 민폐를 끼치고 다녔습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오지? 그러니까요. 예산이 정해져 있을 텐데. 전용기에 민간인을 태우지 않나. 민간인이 알고 봤더니 모 한방병원에서 특혜 관련해서 지금 계속 꼬리를 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원모 씨하고 그렇죠. 그 집안 아닙니까? 또 예. 부인가? 예. 예. 아무튼 민간인을 태우지 않나. 또 어느 나라 가가지고 명품 쇼핑하다 걸려가지고 네. 국가 망신을 자초하지 않나. 네. 등등등 해서 말만 나오면 하여간에 해외 순방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실정을 보이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문재인 때에 비해서 해외 순방 예산이 3배나 늘었다라고 해서 작년에 500억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받았죠. 작년에 예비비에서만. 532억을 예비비에서만 땡겼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허용된 말고 이 순방을 뭐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싶어 하니까 이제 네. 532억이나 예비비에서 2023년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 해외 순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해외 순방 똑바로 가라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내년 예산 관련해서 제대로 이제 단속이 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예비비를 무려 올해보다 6천억을 증액했다는 거예요. 예비비를. 그래서 6천억? 그래서 예비비 왜 이렇게 많이 증액했어? 네. 라고 물어보니까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정상 외교 관련해서 쓸 돈이 많을 것 같은데 대통령의 기업 수준화, 해외 활동을 도와준다 때문에 우리 기업의 후방 지원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 가는 게 이제 필수적인 시대 아니냐. 그렇기 미친 때문에 새끼들. 충분히 증액한 다음에 여차해서 해외 순방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를 땡겨 쓰겠다. 좆가고 있어요, 진짜. 뭐 이 라는 말밖에는 못 측면에서 무려 쓰겠습니다, 진짜. 6천억을 증액해놨다. 그 여러분 저기 이 고교 무상 교육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억 정도 돼요, 50억. 네. 근데 50억은 그냥 다 깎아버리고 네. 그걸로 기본이 해외여행 비용을 대자고. 그렇죠. 그리고 족가구들이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 전 국민에게 방금 우리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무상 예산, 고교 무상 교육 예산 삭감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뭐라 그러냐면 전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전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들은 해외 순방 가기 위해서 예비비까지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이런 지방 모습이 정부에 내려주는 교부금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그냥 지방 정부에 줘야 될 교부금은 올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6조 5천억을 현재 안 내려주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자스. 그래서 지방 정부 허리띠 졸라매고 니들이 알아서 살아. 이렇게 얘기해 놓고 해외 순방 관련해서 이런 정부의 쌈짓돈을 올려놨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예비비 그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비비도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산 안 세고 전부 다 예비비라고 해서 막 갖다 쌈짓돈처럼 그럴 수는 없고요. 예비비도 전체 예산의 비율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 관련한 예산의 비율 한도가. 근데 지금은 이 6천억은 뭐냐? 한도의 끝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비는 재난,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국가 비상사태, 또 긴급을 요해서 국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요럴 때 쓰도록 되어 있는 게 예비비인데요. 근데 예비비 관련해서 순방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 빼겠다는 거는 순방 직전에 긴급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자기 돈으로 빼 쓰겠다는 건데 이거는 예비비의 성격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야당의 심사를 피해가겠다라는 꼼수에 불과하죠. 예. 그러니까 정신 나간 겁니다 지금.